셔틀콕을 타고 하는 라켓 헤드의 이동 거리가 크면 클수록 라켓 헤드의 가속이 붙으면서 더욱 빠른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 반경은 좁게 만들어주되 스윙 궤적은 커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좁게 만들어서 속도를 내주고 그 다음에 큰 스윙을 가져가 주시면은 이 좁은 회전 반경 덕분에 생긴 이 속도를 그대로 라켓이 이어받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강하게 셔틀콕을 타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이 영상의 화질이 굉장히 조금 깨지면서 안 좋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제가 영상을 찍으면 좀 화질이 깨지는 것처럼 나오는데 제 핸드폰 카메라가 고장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개의 영상을 제가 날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영상도 날리려고 하다가 이번 영상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날리지 않고 일단 제가 업로드를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더 좋은 화질로 제가 다시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화질이 조금 안 좋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영상 즐겁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배드민턴 동호인이라면 누구나 강한 스매싱을 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스매싱이 강하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혹시 내 스매싱은 왜 약한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단순하게 정말 나는 힘이 약해서 스매싱이 약한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스매싱 강해지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조금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스매싱 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혹시 그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 영상을 보시고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스매싱을 강하게 때리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스윙을 빠르게 만들면 돼요. 스윙을 빠르게. 그래서 오늘은 스윙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저한테 오시는 레슨자분들도 이 3가지를 교정하면은 스매싱이 강해지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스매싱이 약해서 고민이라면은 이 영상을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확인하셔서 강한 스매싱 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스매싱을 강하게 때리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스윙의 궤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은 속도가 빨라야 스매싱을 강하게 때릴 수가 있는데요. 스윙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스윙의 가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윙의 가속을 위해서는 스윙의 궤적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윙의 궤적, 이 셔틀콕을 타고 하는 라켓 헤드의 이동 거리가 크면 클수록 라켓 헤드의 가속이 붙으면서 더욱 빠른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호인분들이 이 기본 자세에서 스윙 궤적을 만들지 못하고 라켓이 바로 이렇게 셔틀콕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공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여기서 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콕이 라켓으로 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을 타고 하게 되면은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스윙의 궤적이, 이 회전 궤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가속을 하기 힘들어지고 결국 스매싱이 약해지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저한테 교정받으러 오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스윙, 여기서 스윙 궤적을 크게 만들지 못하고 바로 셔틀로 나가는 이런 스윙을 하고 계시고, 그 상태로 스윙이 굳어버린다면은 그 스윙을 바꾸는데 생각보다 교정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스윙이 내 무의식에 박혀 있고 이 무의식을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동호인분들이 스매싱이 약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스윙 궤적이 작아지고 이 작아진 스윙 궤적 때문에 가속이 안 나고 스매싱이 약해지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공을 맞추는 것이 좀 어렵더라도 스윙 궤적을 크게 만드는 이 라켓을 백스윙을 통해서 큰 스윙을 만들어야 나중에 더
더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켓 헤드가 가속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더욱 강한 스매싱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내가 만약 스매싱이 약하다고 하면은 내 스윙 궤적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공이 날아오는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윙 궤적도 신경을 쓰면서 공을 맞추는 것까지 신경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공 없을 때 스윙 연습을 충분히 해서 스윙 궤적을 크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혼자서 이 스윙을 점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은 코치님과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잡고서 넘어가시면은 배드민턴을 앞으로 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레슨 받으시는 분들도 이 부분 고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고 시간도 가장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모두 스윙 교정이 되고 있고 스매싱이 강해지는 것을 스스로가 경험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연습하고 또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빠른 스윙을 위한 두 번째는 바로 힘의 중심 이동입니다. 내 힘을 전달하려고 하는 물질이 몸과 멀면 멀수록 힘을 전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즉, 힘을 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물체가 내 몸과 적절하게 가까이 있어야 내가 강한 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셔틀콕을 맞출 때 너무 멀리 있는 콕을 맞추려고 한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강한 스매싱을 때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스매싱을 위해서는 스윙의 궤적은 커야 하지만 스윙의 회전 반경은 좁아야 합니다. 자, 이 회전 반경, 이 회전하는 이 반경이 커지면은 당연히 빠르게 스윙 속도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회전 반경은 좁게 만들어 주되 스윙 궤적은 커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좁게 만들어서 속도를 내주고 그 다음에 큰 스윙을 가져가 주시면은 이 좁은 회전 반경 덕분에 생긴 이 속도를 그대로 라켓이 이어받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강하게 셔틀콕을 타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스윙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 공을 타고 하는 라켓 헤드의 가속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팔을 접은 상태에서 스윙이 나오다가 공을 타고 하는 순간에 스윙의 궤적을 크게 만들면서 셔틀콕을 때리는 연습을 해주시면은 내 몸에 있는 힘이 그대로 몸, 팔, 라켓, 셔틀콕에 전달되면서 빠른 스윙과 함께 강한 스매싱을 타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팔을 먼저 피게 되거나 혹은 힘을 먼저 사용하면은 당연히 라켓 헤드의 가속이 안 받겠죠. 그래서 공 맞기 직전까지 힘의 중심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 공 맞추는 순간 힘의 중심을 스윙에 실어서 콕에 전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와 동호인분의 스윙을 비교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스윙을 할 때 팔꿈치를 의식적으로 너무 위로 뻗게 되면은 이 힘의 중심이, 내 힘이 위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스매싱은 아래로 꽂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매싱은 아래로 강하게 때려야 되는데 팔꿈치를 위로 들면은 이 운동 진행 방향이 엇갈리면서 강하게 임팩트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윙을 하실 때는 의식적으로 위로 뻗는다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팔꿈치와 라켓을 앞으로 던지는 느낌으로 이 회전 반경을 좁게 만들면서 갖고 온 이 속도로 스윙 궤적을 크게 만들어서 앞으로 던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은 더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가 있고, 이런 느낌으로 라켓을 앞으로 던지는 느낌으로 연습하면은 빠른 스윙을 가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한 군데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운동 진행 방향도 위로 아래로 이렇게 불규칙적인 것보다 이것을 일치시키면은 더욱 빠르고 강한 스매싱을 타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직접 스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로 뻗으면서 스윙하는 것과 앞으로 던지면서 스윙하는 것, 이 스윙 소리가 어떤 게 더 크게 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더 강한 스윙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골반의 회전인데요. 자, 교정 레슨을 하다 보면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 몸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 팔로만 스매싱 때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스윙은 이 골반을 열어주고 타고 하는 순간 골반의 회전을 만들면서 스윙하시면은 이 스윙 회전 속도에 가속을 도와주는 형태의 동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더욱 스윙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리 멀리 뛰기보다 멀리 뛰기가 더 점프를 멀리 할 수 있잖아요. 도움 닫기를 이용해서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처럼 스매싱도 마찬가지로 이 회전의 도움을 받으면은 더 빠른 스윙 속도가 나오고, 이 더 빠른 스윙 속도에 콕이 맞으면은 더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회전을 말씀드리면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회전을 만들다가 몸이 계속 이렇게 같이 돌아서 스윙의 진행 방향이 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전을 할 때 회전을 공 치는 순간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타고 가기 직전까지만 이 회전의 속도를 가속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팔이 나갈 수 있게, 방금 설명드린 힘의 이동 진행 방향이 몸에서 팔로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시면은 더욱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강한 스매싱을 위한 스윙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고 배드민턴 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서 코치님께 레슨을 받는다면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이것을 모르고 내가 피드백을 받는다면 내가 지금 뭐가 안 되는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점점 이것이 이 스윙이 내 무의식에 자리 잡으면서 강한 스매싱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매싱뿐만 아니라 클리어 밀리시는 분들도 큰 도움이 될 스윙 방법이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원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스윙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스윙을 체득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동호인 같은 경우는 내 시간을 무한대로 배드민턴에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은 시간 대비 빠른 실력 향상에 효율을 거둬야 되는데,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크게 도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내용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건데요. 반복해서 보면서 레슨할 때도 생각하면서 이 3가지 스윙 원칙에 대해 생각하면서 레슨을 받으시면은 더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레슨자분들도 제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교정받으러 오시는 분들 많은데요. 유튜브를 보는 것과 직접 와서 교정받는 것이 정말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냥 이해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꼭 실천하시고, 그리고 코치님께 여쭤보시고 상의하면서 꼭 강한 스매싱 때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 스매싱과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영상을 더 찍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스매싱이 약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구독을 누르시고 기다려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니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